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지 못한 날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화창한 날은 이런 날이 많죠. 비 오는 날은 잘 많이 안 맞죠. 화창한 날 꼭 이렇게 크게 얻어맞는 일들이 언제부터 계속 이렇더라고. 화창한 날 많이 빠져요. 시장을 다 떠나서 그런가? 놀러 가서. 오늘 같은 날이 좀 고통스러운 날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점점 더 빠지는. 네. 그리고 대장주들 역할을 했던 주식들이 무너지니까 못 견디고 시장 전반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뭐 오늘 2차전지도 안 좋았고 의료 AI 이쪽은 또 오늘 제일 좀 선방하는 섹터였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마이너스로 다 루닉 같은 대장주만 오늘 그래도 한 5%대 오르고 나머지 의료 AI도 다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수급이 좀 많이 쏠려서 그런가 하루 변동성은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 코스닥은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더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닥은 조금 낙폭을 좀 줄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만 오늘 2천억대씩 양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오늘 수급이 큰 특징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또다시 박스로 진짜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이 없네. 오늘은 뭐 의미 있게 오른 섹터는 좀 없는 것 같고 의료정밀 섹터가 뭐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또 4%대 빠지면서 꼴찌를 했습니다. 철강금속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TCC 스틸이 5% 정도 하락을 했고 삼화알미늄,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홀딩스도 3%, 2%대 하락을 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도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츠한불, 에이블CNC 뭐 이런 화장품주들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 같이 올라가면서 좋았는데 오늘은 뭐 4에서 7% 사이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애경케미칼, SKC 등등 뭐 2차전지 업체들도 오늘 3, 4%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뭐 삼부토건을 필두로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GS건설도 1% 이상씩 다 하락을 해서 대부분 업종들이 오늘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종이목재, 보험 이 정도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뭐 시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들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ISM 서비스업 지수였던 것 같아요. 54.5가 나오면서 예상치가 52.5였는데 2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6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 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 월가에서도 이 수치 정도를 나올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뭐 추가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뭐 페드 아치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11월에 40%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한 1, 2주 전에 봤을 때 30%였는데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페드 아치는 뭐 그냥 그 날씨 예보가 날씨 예보보다 못하다. 그냥 현재 분위기를 좀 반영해 주는 거죠. 그때 달라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부분 체크를 다 못 해가지고 애플이 단지 금리가 올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애플이 곧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중국과 연계된 이슈로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 못 드렸는데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얘기 먼저 드리면요.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먼저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를 좀 내렸습니다. 뭐 이런 거 원래 예전부터 뭐 쓰지 마라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일단 사실 아이폰은 아니고 해외 폰을 아예 쓰지 말라 그랬어. 아이폰 등의 이제 해외 폰. 근데 뭐 아이폰이 제일 저격을 받았던 거죠. 삼성폰은 아무도 안 쓰잖아요. 아이폰밖에 없지 않아요? 해외 폰이. 삼성도 그래서 이제 못 쓰게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전멸 뭐 없잖아요. 뭐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세요. 모르잖아. 화웨이 밀어주기 아닌가요? 안 그래도 화웨이 요즘에 성능 많이 올라서 막 7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셋 탑재되고 막 인기도 막 돌풍인데. 그 애국주의죠. 멀티 패터닝을 했어서 아마 일단 우리의 전망으로는 수율이 높지 못해서 원하는 만큼의 숫자를 만들기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근데 3천만 대 팔았다.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예요.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3천만 대를 팔았다, 5천만 대 팔았다 이래버리면. 일단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요, 중국의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몇 주 전부터 아이폰 같은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로 가져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 아이폰 사용 금지는 최근에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일단 뭐 업무용으로 금지 조치는 여러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그 대상이 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 그 범위가 명확하게 이렇게 딱
나눠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중앙정부 관련 규제기관에 일하는 직원한테까지도 이번에 범위는 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애플도 중국 비중이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애플이 전일 한 3.6%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뭐 장중에는 한 4%까지도 이렇게 빠지고 했더라고요. 뭐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애플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웨이 목숨줄을 끊은 거하고 비견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량이 근데 중국 사람들이 안 쓰진 않을 거 아니야. 폰을요? 아이폰을. 저거 아이폰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고 오히려 최근 분위기는 그렇죠. 그 작년도 이렇게 민간 기업 다 때려잡고 하니까 오히려 아이폰 수요가 더 늘어나지. 그 자기 비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쓴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높으신 분들이 아이폰 쓰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근데 뭐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털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도. 뭐 모르지. 난 몰라. 기술적인 거는 잘.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또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뭐 조금 더 전면적으로 때리면 이건 전면전이라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아이폰으로서는 너무나 큰 타격인 거죠. 근데 그런 상상을 시장이 하면 아이폰이 애플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한 60%인가요? 전체 매출이 65%인가? 그 아이폰 매출이 애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게 흔들리면 좀 문제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폰 벤더 회사들도 오늘은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하이비전 네. 시스템, LG노텍, BH 다 4에서 6% 사이로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화웨이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도 견제를 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7나노 공정에서 생산한 칩셋이 좀 탑재됐다라는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미국이 이때까지 규제를 했는데 좀 규제에 빈틈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도에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 기업이더라도 미국 기술 판매를 위해서 230억 달러 이상의 라이선스를 승인했다. 이런 자료도 하원에서 좀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규제를 한다고는 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라이선스 승인을 해준 건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제 SMIC가 수출 통제 발표 이전에 비축한 장비를 활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화웨이가 아니라 우리 다른 회사에 납품할게 라고 해서 승인받았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화웨이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했다거나 뭐 이런저런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르면 이달 중에 대중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술자 얘기 들어보니까 7나노는 할 수 있다는데 7나노 알려진 기술들이 워낙 많아서 불가능하진 않대요. 네. 뭐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지 않았나요 이때까지? 7나노도 못 할 거다. 반도체 기술자들은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이거 다음부터는 불가능하고 여기까지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없어서 불가능하고 DUV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의료 AI 중에서도 루닛이 오늘 5.5% 상승했고 나머지 뭐 뷰노, 아이센스, 지니너스, JLK 다 3에서 6%씩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 중에는 다 같이 막 5% 이상 상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루에 변동성 크게 이렇게 하락 반전한 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가던트 헬스 하고 암 진단 제품 국내 유통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뭐 혈액을 이용해서 암을 정밀 분석하는 걸 이제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이제 조직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의료기관에 추가로 도입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가던트 헬스의 한 2가지 제품 정도 이렇게 도입을 먼저 하고 이번 계약을 통해서 국내 유통망을 좀 많이 확보한 다음에 루닛도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루닛의 AI 플랫폼 루닛 스코프 요거 유통도 이번에 넓어진 유통망을 통해서 뭐 활용을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계획도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런 호재들은 한 번씩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네이버에 이 하이퍼클로바 X 기업용 AI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1호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반도체 공정에 넣겠다. 뭐 삼성 웰스토리에도 뭐 로봇팔로 하겠다. 이렇게 막 여러 차례 이제 공정에 좀 도입을 할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에 생성형 AI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상당히 좀 네이버한테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요거 만드느라고 투자비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걸로 수익 창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예, 그 이익 창출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어서 막 엔비디아 날아갈 때 같이 이렇게 못 편승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고객사가 좀 많아지면
B2B 제품 많이 팔고 삼성이 썼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충분한 검증 절차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서까지 이렇게 다 쓰겠다라고 한 건데 상당히 좀 네이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바로 수익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수익 되려면 아직 멀었고. 예. 이거 한번 했다가 뭐 갑자기 막 안 쓰고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쉽게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네, 한번 쓰면 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좀 고객사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이제 먼저 이걸 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삼성에서도 삼성 리서치에서 자체 개발하는 생성형 AI도 있거든요. 요거 휴대폰 쪽 사업부는 요거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한번 써보고 네. 좋은 쪽으로 더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래서 네이버의 고객사가 일단 확보가 1호 고객은 확보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고 네이버의 여러 가지 뭐 AI 관련된 솔루션 납품하는 뭐 오브젠, 알체라 이런 종목들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또 의료 AI 빠질 때 같이 빠져가지고 뭐 1% 상승 정도로 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장중에는 뭐 3% 이상씩 오르더니 1%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네이버 입장은 큰 뉴스인데 뭐 매출은 별로라도 뉴스 자체는 큰 뉴스인데 반응이 없네요. 예. 그러게요. 반응이 좀 오늘은 어려웠고 뭐 시간차 공격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예. 또 삼성전자 얘기는 삼성 휴대폰 좀 잘했으면 좋겠다. 보이편향인가요? 힘들어 죽겠네 진짜. 참 사람 오래 기다리게 하네요. 뭐 너무 답답해 진짜. 근데 또 게다가 삼성 엑시노스 쓴다니까 걱정이 돼 죽겠네 지금. 근데 아이폰 쓰는 분이 나 한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업체, 이 전기차 업체의 점유율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SNE 리서치에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인도량을 보면 1위가 BYD 155만 대 넘게 인도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92%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진짜. 더블이 늘어났어요. 전기차 인도량이. 저거 100% 전기차인지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네. 시장 점유율은 21% 돌파를 했고요. 2위가 테슬라입니다. 100만 대. 13.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3위는 상하이 자동차 그룹, 4위 폭스바겐, 5위 지리차, 6위 스텔란티스, 7위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32만 대 팔았는데 4.3% 전년 대비 상승했으니까 전기차는 성장률이 참 아직은 미미하네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 32만 대 중에 상당 폭이 미국에서 판 거거든요. 미국이 진짜 잘하고 있어. 현대차, 현대기아차, 합산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응원합니다.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전기차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전기차 메이커로 인식이 되는 순간 외국인들의 지금 계속되는 매수가 이해가 되는 거지. 너무 싼 주식이야. 그러려면 근데 좀 성장률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4% 가지고는 좀 미미한 것 같은데요. 좀 안 팔려서 4%. 내가 보기엔 생산 캐펀 더 되는 것 같은데. 했는데 못 판 거야. 내가 보기에는. 요즘 그 자동차 그 애널리스트들 의견들 보면은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항상 7배 정도는 받았는데 지금 막 4배대 심지어는 3배대까지 가고 이런 거는 너무 이례적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회귀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연기관을 이제 없어지는 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없어지지 않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그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난 거다. 그만큼 내연기관의 밸류를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업체들 가져가고 심지어 저기 어디야 베트남의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 전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말이 됩니까? 그게 3인가 5인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네요. 말이 되냐고 그게. 걔네 몇 대 못 만들어 지금. 현대기아차 합산보다 높다니까 시가총액이. 그래요? 나스닥 상장하는 바람에. 몰랐네요. 미쳐. 베트남 업체가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저기 부동산 하던 애들이에요. 휴대폰은 망한 애들이고. 근데 나 참 기가 차.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 찾아보겠습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런데 그 정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긴 하지만 그만큼 그 전기차한테 밸류에이션을 준다는 얘기지. 지금 시장은. 그리고 트럼프도 요즘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 뭐라고?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되면 지금까지 바이든이 전기차 막
보조금 몰아주면서 막 키우려고 했는데 거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큰일 나지 그러면. 큰일 나죠. 2차전 적체들 우리나라 진짜 안 되는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때까지 뭐 전기차 많이 바꾸신 분도 있고 다 충전 설치도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뭐 스탑되거나 속도가 현저히 좀 둔화되거나 하면 다시 내연기관의 시대가 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저희 오셨던 자동차 전문가 권영주 교수님하고 이제 대담해서 그분 하시는 말은 전기차는 100% 지금 보조금 시장이다. 보조금 없으면 안 된다. 최근에 이제 모델 X가 79,900달러로 내렸잖아요. 네. 그 많던 재고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8만 달러에 내려오면서 보조금을 받아 7,500불. 그러니까 그 인승이 큰 거는 조금 가격이 높아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결국 보조금이 주도하는 시장인 건 명백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모델 Y를 보조금에 맞춰서 지금 중국산 후륜구동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조금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조금 시장인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자동차 그거 500만 원, 700만 원 더 준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한 1,000만 원 정도죠. 그걸 더 준다고 사람들 거기 맞춰서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돈 말고 꽁돈 받는다는 생각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감면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낸 세금을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에다 의미를 두는가? 이상하게 보조금이 좌우되는 시장 분명히 맞죠. 큰 돈이잖아요. 700만 원, 500만 원. 그거 하고도 내연기관보다 비싼데, 세그먼트 기준으로 보면, 차 사이즈로 보면, 물론 이제 그 사용료가 좀 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이성적으로 보면, 야 그거 해도 내연기관으로 가는 게 기름값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기차가 되는 건 결국 이제 보조금 시장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진입을 하면 전기차 시장은 겨울을 맞는 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뭐 미국 선거 다가오고 트럼프가 또 이런 관련된 발언을 또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또 심리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기술 진보 방향은 전기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 자율주행차도 하고. 그렇지. 자율주, 다른 건 로보택시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LFP의 그 어떤 전진을 막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생존하려면 대수를 쫙 늘려갖고 보편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퍼포먼스상으로는 전기차를 타보고 내연기관을 다 타본 제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이 뭐랄까 그 통제가 좀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타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 1cm를 밟았을 때 어느 정도의 힘과 강도, 뭐 토크, 내가 밟는 토크에 어느 정도의 힘을 받느냐, 이 부분에서 내연기관은 불 엔진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약간의 시차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레깅 좀 있지 않나요? 밟았을 때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차 누르면 바로 간다. 바로 가요. 예. 다른 거는 좀 시차 걸리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 기술적 진보 방향은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제어하기 좋고, 그래서 전기차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값이 너무 비싸서 보편화가 안 되는 거야. 핵심은. 그러니까 2차 전지 가격만 떨어지면은, 아니 어떻게 지금 테슬라 12,000불 팔던 거를 8만 불에 파냐고. 내연기관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죠.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적자 나면서 파는 건데, 그렇게는 내연기관은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만 떨어지면 앞으로 기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지금 과도기 그게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과도기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기술 방향은 맞는데, 만에 하나 지금 트럼프가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진보가 예를 들어 10년 안에 이루어질 게 20년, 30년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정부에서 이제 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9월 말쯤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면 좀 건설사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제 신한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9월 달까지 전국 아파트 신규 물량은 올해 11만 8천 세대. 연간 목표의 39% 정도 달성을 했는 상황인데요. 뭐 벌써 9월 달 됐는데 아직 연간 목표의 40%가 좀 안 됐으면 좀 많이 미진한 거죠. 이대로 가면은 2025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3년 대비 43%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2, 3년 후에 입주물량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서울 경기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2025년 다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공급이 너무 없어서. 네. 그리고 또 신규 아파트 가격이 꽤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완전 절단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섭잖아 지금. 그리고 돈도 안 들고 PF 다 터지게 생겼는데 무슨 신규 공급이야. 조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규 공급이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잘하는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24년도 이후에는 좀 실적이 하향 모드로 갈 거다,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요 측면에서는 열심히 지금 대출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30 제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집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31%가 산 거 알아요? 더 될걸요? 그 통계 나왔는데 30 몇 %예요. 31%라 아침에 들었어. 31, 2%. 2030이 집산 4050이 아니고. 많긴 하네요. 나는 아니라고 봐 이거는. 이거는 왜냐면 나는 20대 때 집을 살 거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저 때보다도 사회 진출이 더 빠르진 않잖아요. 저희 때는 대학원은 잘 안 갔어요. 조금씩 밖에. 근데 요즘 대학원도 많이 가잖아. 네. 그러면 20대가 집을 샀다? 20, 30대가 집을 샀다는 거는 우리 대출 비중이 따지면, 상당히 높다는 거겠죠. 우리 때가 따지면 19살짜리 애들이 집 산 것처럼 느껴져. 근데 항상 제 친구들이 뭔가 단체로 달려들었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잘 된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아니 우리 그 옛날에 바로크인가 그 사람이 저 29년도 대공황 오기 전에 그 구두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는 소년이 자기한테 무슨 주식 사라 그래가지고 연락 달려 거래소로 달려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팔아서 대공황을 피했다 뭐 이런 루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급 세력 중에서 제일 약자가 수급세 시장에 뛰어들면 그 다음 수급 시장에 뛰어들 사람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주식 투자를 했으면 그 다음에 돈 있는 애는 누구냐는 거야. 별로 없다는 거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아니 수급이 끝난 거죠. 예를 들어서 주머니 돈까지 털어서 주식을 했으면 더 이상 무슨 주식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럼 뒤에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제는 살 사람이 없고 그러면 팔 사람이 대두되는 순간 그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29년 대공황 직전에 얼마나 화랑이었냐는 걸 감안하면 그런 건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20대가 집을 샀다고? 그럼 그 다음 누가 살 건데? 10대? 10대가 집이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죠.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24살 전에 결혼하는 애들한테는 집을 좀 공짜로 주자. 그러면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집은 많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많은데 그 2030들이 그런 데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 인스타그램 탓인 것 같아. 인스타그램도 많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긴 하고 서로 우리는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옛날 난 단칸세판에서 시작했는데 말이야. 네. 아니 사랑하면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천박치고 사랑하면?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2030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낭만이 없어. 네, 요즘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뭐 이런 거 안 돼? 난 너밖에 없어. 난 다 필요 없어. 당신 진짜 텐트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어 너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프로포즈 할 때 반지만 주면 욕 먹는데요. 제 친구들은 좀 많은 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링에다가 백에다가 구두까지가 이제 필수템. 그러니까 10대 결혼을 열어야 돼. 이제 10대 결혼을 열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게. 계산 안 하고. 진짜 계산하면 남자 여자애들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결혼을 못 하는 것 같아. 맞아요. 20대 안에 결혼을 하면 그런 거를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난 너로 만족하잖아. 그럼 물론 시간 지나면 다 원수되고 다 그렇긴 하지만 다 똑같아요. 결혼해서 사는 거는 다 맞춰 사는 거지. 아니 옛날 조선시대 결혼한 날 처음 보고도 평생 잘 살잖아. 그럼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고 오래 가고 뭐 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좀 어떤 뜨거움이 있을 때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엉뚱한 내피셜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좀 죄송합니다. 네, 내일은 좀 더 알찬 콘텐츠로 쪽집게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